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경비원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사망한 경비원은 동료에게 호소문을 남겼는데요.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의 갑질을 고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재 관리소장의 갑질 의혹과 경비원의 사망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70대 경비원이 이제 사망을 하는 사건인데 갑질을 호소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치동 인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10여 년간 근무를 해온 70대 경비원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안타까운 사건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요. 사망하기 불과 몇 분 전에 동료 경비원에게 유서 형식의 그런 호소문을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관리소장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관리 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해당 사건 이후로 동료 경비원들도요, 이런 인사권이 없는 관리소장의 부당한 조치, 인격 모독을 견디지 못하고 동료가 사망한 것이다. 이런 대자보를 붙이기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사망한 경비원뿐만 아니라 동료 직원들도 이렇게 입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니까 경위서를 써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수시로 모이게 해서 어떤 내용을 얘기했다 이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수서경찰서에서 이제 동료 경비원들도 함께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들을 좀 들어보려는 실제로 갑질이 있었는지 여부를 좀 조사해 보려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이제 동료 경비원들은 이제 새 관리소장이 부임한 이후로 어떤 괴롭힘들이 있었다 이런 진술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신임 소장이 원래 지금 이 사망한 경비원은 경비반장, 그러니까 경비원들 중에서 좀 높은 직책에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네. 이를 일반 경비원으로 강등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했던 걸로 드러나고 있고요. 지시사항이 있으면 이거를 복명복창하라. 그러니까 내가 한 이 지시사항을 다시 한번 말해보라. 이런 명령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지시복창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위계관계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 군대 내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지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복명복창을 하라는 거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정황들 그리고 이번에 사망한 경비원 외에 다른 경비원에게도 뭐 심할서를 쓰라고 하는 등 아니면 입주민들이 염색한 머리를 원할 것이다. 흰머리로 돌아다니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염색을 하라. 이런 좀 강요도 있었다는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관리소장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관리소장은 현재까지로 일단 전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호소문이라는 것이 지금 대필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호소문의 내용 자체에서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갑질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동료 경비원들의 그런 증언이나 진술들도 과장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지금 관리소장은 현재 입장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 업무에 대한 지시, 경비원이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지시가 있었던 것이지 부당한 갑질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비반장의 지위에서 일반 경비원으로 강등시킨 것도 이제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사망한 경비원이 본인이 힘들다면서 보직 변경을 요청해서 이루어진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게 지금 말하는 게 입증이 어느 정도 된다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이 내용이 어떤 경비업체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네. 이 경비원들이 폭언, 폭행에 시달린다, 갑질에 시달리는 내용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게 되면서 일명 경비원 갑질 방지법이라고 해서요. 네.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제 경비원 갑질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이지만 공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어떤 경비원에 대한 갑질을 근절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이 시행령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기본적으로 경비원에게 지시할 수 있는 허용 업무와 그리고 제한 업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재활용품 분리수거나 택배물 보관 같은 것은 허용되는 업무이나 대리 주차를 해준다거나 택배를 개개인에게 가가호호에 배당하는 그런 일은 제한 업무로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경비원 갑질 방지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정이 있었지만 이런 개정을 통해서 사실 경비원들의 업무를 좀 경감하고 정확하게 업무 범위를 분담함으로써 갑질이 이루어지지 않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지만 현실에서 좀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따르면요. 오히려 이런 업무를 구분하고 있는데 경비원이 해야 되는 업무다라는 업무가 지정되게 되면서 이전보다 오히려 업무가 더 늘어났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심지어 제한 업무로 구분되는 부분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서 경비원이라는 이름 대신 뭐 관리원이라는 이름을 써서 좀 다른 형태로 고용을 함으로써 여전히 다른 업무들도 제한되는 업무들도 수행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부당 지시를 막는 이런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이후에도 이런 부당 지시는 계속되고 있다고 보이고요. 또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이 경비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고용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 회의가 아파트 관리를 위탁받는 업체한테 이제 일을 한번 맡기게 되는데 이 업체가 아마 관리소장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고요. 다시 이 업체에서 개별 경비 업무를 위탁하게 되는데 이 다른 그 하청을 받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게 다시 또 이 경비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고용 구조가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결국 갑을 관계에 있어서 경비원이 소위 갑으로 모셔야 하는 사용자가 입주민도 있고요. 또 관리소장도 있고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 경비 관리 업체까지 다중의 어떤 사업자 구조를 갖게 되면서 갑질에 너무 쉽게 노출되는 구조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이 경비원들의 근로 계약이요. 3개월 이렇게 초단 기간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3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되다 보니 어떤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점, 이런 문제 때문에 아무리 법 개정이 있었지만 이런 경비원에 대한 갑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에 경비원 갑질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비원 갑질 방지법이 2021년 10월부터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법적으로도 제도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엔 어떤 부분이 좀 개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갑질 방지에 대한 내용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법과 더불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근로관계에 있어서 어떤 우위나 그런 차등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경비 업무의 경우에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 구조가 굉장히 간접 고용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속한 회사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입주민이 하는 갑질이라던가 아니면 나에게 하청을 준 위에 원청 회사로부터 받은 갑질에 대해서는 사실 이 법이 다 포섭을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갑질로서 어떤 체벌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좀 처벌 조항이 확대될 필요성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계약을 계속 갱신하다 보면 뭐 3개월, 뭐 심지어 1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거나 또 이제 쉽게 업체가 교체되기도 하는데 업체가 교체되게 되면은 또 쉽게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어떤 정시, 어떤 방식으로든 고용이 좀 승계될 수 있는 구조로서의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직장 내 괴롭힘 사건도 또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고요. 이제 가해자가 해고가 됐는데 이게 잘못됐다. 그런 판단이 다시 나왔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굉장히 좀 문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이제 갑질로 해고된 새마을 금고 직원이 다시 지금 회사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거든요. 이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고된 동남권 새마을 금고 관리직인 차장에 대해서 이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 해고가 부당하다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복직하고 그 동안 복직
복직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임금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은 이 새마을금고 내에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갑질 사건이 있었습니다. 직원한테 폭언이 있었고, 뭐 물병을 집어 던지기도 했고요. 뭐 회식 참여를 강요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특히 여성 직원에게만 뭐 밥을 하라는 등, 뭐 빨래를 해오라는 등 좀 성차별적인 발언도 일삼았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런 직장 내 갑질 행위는 인정되지만 이제 징계 면직까지 해고까지 가는 것은 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복직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내린 그런 상황입니다. 네, 복직 판결을 내린 지방노동위원회 우선 어떤 곳인지 궁금하고 이 판결에 대해서 변호사님의 견해도 궁금하거든요.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를 당하거나 뭐 해고를 당하게 되면은요, 네. 이 근로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었다라는 부분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퉈볼 수 있는 건데요.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새마을금고에서 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서 이 직장 내 갑질로 처벌을 받은 이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한 것이지요. 근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이제 판단으로 이게 어떤 반성의 여지를 주지 않고 바로 이렇게 징계 면직한 것은 부당하다. 네. 이런 판단을 내려서 복직 처분을 내린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도 바로 이제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니고 불복할 수는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불복 절차에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할 수 있고 이후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기는 하나 일단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복직하라는 판단을 내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 사건에서도 갑질은 인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갑질로서 어떤 징계가 이루어지면 징계를 당한 그 당사자 근로자는 이렇게 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가 과했다고 이렇게 다시 판단을 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앞서 밝혀진 사안에서처럼 폭언이나 이런 어떤 물병을 집어던지는 등 회식 참여 강요 이런 부분은 사실 직장 내 갑질에 충분히 포섭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직장 내 갑질이 인정이 되어서 징계를 받았는데 이렇게 자꾸 복직이 되고 다시 돌아온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나서서 직장 내 갑질 행위를 알릴 수 있겠어요. 이번 판단은 사실 아직 뭐 쉽게 말씀드리면 1심에 불과하고 추후 재심 절차 때 따라서 다시 또 판단이 바뀔 여지는 있지만 네. 많은 국민들에겐 좀 안타까움을 남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는 이렇게 여전히 갑질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건 근로기준법에 이제 명시가 된 것인데요. 직장 내에서 어떤 갑질 행위, 직장 내의 근로관계의 어떤 차등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와 있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직장 내 갑질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도청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긴급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 중 3명 중 2명 정도는 직장 내 갑질을 경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갑질을 경험했고 또 갑질 경험의 74% 정도는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점도 좀 유의미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갑질 경험으로 인해서 업무 집중도도 하락하고 우울감도 겪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거든요. 결국 이렇게 명문화된 직장 내 갑질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들어와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직장 내 갑질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늘고 있고요. 네. 물론 이 수치가 예전에는 이게 갑질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졌지만 이런 어떤 인식의 개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직장 내 갑질을 호소하는 비율이 늘어났다는 점도 감안이 돼야겠지만 확실한 부분은 직장 내 갑질이 감소하고 있지는 않다고 충분히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지금 전북도청 공무원의 3명 중 2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첫 번째는 혼자 참는다, 두 번째가 동료에게 말한다였거든요. 아무래도 2차 가해 피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도 보니까 참다 못해서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2차 가해가 벌어지고 소송까지 받았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요.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요. 해고를 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4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장 내 갑질 행위를 신고했다고 불이익한 처분해서는 안 된다고 이제 명문화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좀 2차 가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린 신고자에게 오히려 이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 경우도 있고요. 네. 실제로 이를 이유로 뭐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사실 이런 피해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는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아무래도 내가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싸운다, 나의 상급자를 상대로 싸운다, 굉장히 위축되고 사실상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형사상 모욕, 명예훼손죄로 처벌된다고 하면 겁부터 덜컥 나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네. 앞서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직장 내 괴롭힘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뭐 처벌 강화나 뭐 법 제도 마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인식 변화의 개선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까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직장 내 괴롭힘이 줄고 있지 않은 이유는 이 직장에서의 어떤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위의 차이.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를 계속 고용할 수 있고 나를 업무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내 임금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은 사실상 난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던지는 말에도 네. 다른 근로자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외모에 대한 평가라던가 아니면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지시 외에 인격적인 모욕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를 좀 배려한 차원이었다. 너에게 일을 가르쳐 주려고 한 것이었다. 내지는 나는 그냥 친근함의 표시였다. 이런 건 사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친근함의 표시로 느껴지지 않는데 가해자가 친근함의 표시였다고 한다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네. 얘기잖아요. 결국 이런 직장 내 갑질은 개인 간의 분쟁이 아니라 조직 차원의 문제라는 점에 대한 회사 차원에서도 인식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회사 차원에서도 이런 사실에 대한 신고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제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조직 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또 뒷받침되어야 직장 내 갑질 문제가 근절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더불어서 조사 결과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외모 지적과 관련해서 가장 큰 부분을 좀 차지했거든요. 어쨌든 성별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비하 발언을 하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외모에 대한 지적, 외모에 대한 평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말라는 건 우리가 학교에서부터 유치원 아이들도 배우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뭐 칭찬이다라는 그런 명목하에 외모에 대한 평가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예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 어떤 뭐 다양한 내용들, 오늘 뭐 어디 데이트를 가느냐 이런 좀 해라, 이런 그런 내용. 얘기도 나오고요.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히려 어떤 날은 화장 좀 해라, 뭐 성형할 생각 없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 이건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뭐 남자 간 빼먹는 구미호라 배 안 고프냐 뭐 이런 발언도 서슴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이런 폭언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그런 폭언에 해당하거든요. 네. 뿐만 아니라 어떤 성희롱, 성차별적 발언에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한 경각심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